수박이 건네는 완숙의 12가지 언어. 여름의 정점, 마트의 차가운 진열장에서 어떤 수박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지시나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신선함이 아닌 대지가 허락한 완숙의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패 없는 선택을 위해 이제 대지가 가르쳐준 잘 익은 수박을 고르는 12가지 언어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지가 우리에게 내어준 이 지혜의 길을 따라 가로림 1959에서 철학하는 농부가 전하는 그 깊은 생명의 서사를 함께 걸어보시지요. 첫째, 버터빛깔 꿀 반점은 완숙이 새긴 낙인입니다. 수박을 고를 때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 낮추어 수박이 흙이나 받침대와 맞닿아 있던 그 겸손한 자리를 살짝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은 대지와 수박이 가장 긴밀하게 입을 맞추던 곳이자 태양의 기운이 땅을 통해 수박의 밑동으로 온전히 전해지던 성스러운 통로입니다. 그 자리에 색이 창백한 흰색이나 옅은 노란색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 대지의 품에서 더 기다려야 할 미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깊고 진한 버터 크림색을 띠고 있거나 잘 익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다면 수박이 대지의 젖줄과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온전히 제 몸 안에 품어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농업은 인간의 미적 기준과 상품성을 우선시합니다. 재배자들은 햇볕을 고루 받게 한다는 명분 아래 수박이 흙과 맞닿아 온기를 나눌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수시로 수박을 돌려놓곤 합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빚어낸 매끈한 외형 속에 우리는 정작 대지가 허락한 가장 깊고 달콤한 낙인을 스스로 감추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자연의 정직함은 때로 이렇게 투박한 반점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이를 매끈하지 못한 흠집이라 여길지 모르나 그 버터 빛깔의 반점이야말로 햇볕과 흙이 함께 써내려간 단 하나의 서사시입니다. 성숙이란 겉모습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충만함이 서서히 겉으로 발현되는 결실임을 이 작은 흔적이 우리에게 묵묵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치 각자의 인생이 묵묵히 겪어낸 삶의 흔적들이 각자의 인격을 빚어내듯 수박 또한 대지 위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훈장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껍질 위에 맺힌 분은 달콤함이 증명하는 성숙입니다. 수박 겉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이른 새벽대지에 내려앉은 서리처럼 뽀얀 흰색 가루가 얇게 덮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보송보송한 분을 밭에서 묻어온 먼지나 오염물질이라 오해하여 닦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지가 아닙니다. 수박이 스스로의 내면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넘쳐 흐른 당분이 껍질이라는 장벽을 뚫고 표면으로 배어나와 맺힌 아주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이 희뿌연 가루는 수박이 대지에서 보낸 인내의 시간에 대한 가장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수박은 뿌리를 통해 대지의 수분을 길어올리고 잎사귀를 통해 태양의 에너지를 광합성하며 묵묵히 제 몸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당도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그 충만함은 감출 수 없는 기운이 되어 껍질 바깥으로까지 배어나옵니다. 즉, 분이 두터울수록 그 수박은 대지의 숨결을 온전히 흡수하여 완벽한 달콤함의 정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인공적인 상품성에 익숙해진 나머지 오히려 이러한 자연의 흔적을 낯설어하거나 불결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 안에서 기적이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토록 고집스럽게 제 안의 진액을 밀어내어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는 생명의 정직함, 그 자체가 바로 자연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면의 깊이가 쌓이지 않은 채 겉모습만 꾸미려 애쓰는 삶은 결코 진한 향기를 내지 못합니다. 수박의 겉면에 내려앉은 이 흰 가루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향기이며 넘치는 충만함은 숨기려 해도 결실의 형태로 세상에 발현되기 마련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마트의 매대에서 매끄러운 광택을 쫓기보다
뽀얀 분이 내려앉아 겸손하게 빛나는 수박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흙과 태양, 그리고 수박이 맺은 신비로운 계약의 마침표이자 대지가 우리에게 내어주는 가장 정직하고 달콤한 축복입니다. 꼭지의 함몰은 스스로의 완전을 증명합니다. 수박과 덩굴이 만나는 지점, 그 작은 꼭지 부근이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눌러놓은 듯 움푹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부의 과육이 더는 팽창할 수 없을 만큼 꽉 차오르고 당분이 농밀하게 응축되어 열매의 무게가 정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대지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식물 생리학의 관점에서 이 현상은 매우 경이로운 서사입니다. 열매가 완숙의 단계에 진입하면 덩굴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던 통로의 역할은 점차 축소됩니다. 과육이 당분으로 가득 차 무거워진 열매는 그 무게로 인해 연결부를 아래로 당기게 되고 그 물리적 압력과 생리적 단절이 결합하여 꼭지 주변을 오목한 형태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칙을 넘어 수박이라는 생명이 자신의 생애 주기에 마침표를 찍고 완숙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확언하는 과학적 징후입니다. 이 함몰된 형태는 수박이 대지와 나눈 영겁의 시간이 그 한 점에 물리적으로 각인된 결과물입니다. 덩굴이라는 탯줄로 대지의 에너지를 길어올리던 수박은 이제 모든 기운을 제 몸 안에 담아 스스로 독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꼭지가 움푹 들어갔다는 것은 더 이상 밖에서 얻을 양분이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가 완벽하게 충만해졌다는 성취의 낙인인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팽팽하고 매끄러운 것만을 완벽이라 부르지만 자연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오목하게 비워냄으로써 완숙을 증명합니다. 성숙이란 억지로 겉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내며 제 존재의 본질로 침잠하는 것임을 이 작은 꼭지의 곡선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텅 빈 듯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가득 차 있는 그 오목함의 철학. 그것은 우리 인생이 저마다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성취를 일궈내는 과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제 수박을 고를 때 그 오목하게 들어간 꼭지의 미학을 주목하십시오. 그 작은 함몰 속에 깃든 것은 대지의 영양분이 변환된 당도의 밀도이며 생명이 스스로의 정점을 향해 걸어온 정직한 여정입니다. 이제 밭을 떠나도 좋다는 대지의 허락이자 스스로 완전해진 열매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달콤한 인사가 바로 그 움푹한 곡선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넷째, 벌들이 빚어낸 줄무늬는 생명이 교차하는 지도입니다. 수박의 표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마치 지렁이가 지나간 듯 복잡하고 가느다란 회색 줄무늬가 그물처럼 얽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무늬로 치부하거나 혹은 매끄럽지 못한 흠이라 여겨 기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회색 줄무늬는 수박이 대지 위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축복을 받았는지 증명하는 그 무엇보다 고귀한 생명의 지도입니다. 이 복잡한 선들은 쉼없이 밭을 오가며 수박꽃의 가장 깊고 순수한 자리를 찾아다녔던 벌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벌들은 꽃과 꽃 사이를 부지런히 넘나들며 생명의 씨앗을 운반했고 그 잦은 수정의 횟수만큼 수박은 더욱 충실한 영양분을 품게 되었습니다. 줄무늬가 많고 복잡할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벌의 날갯짓과 자연의 정교한 개입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줄무늬는 인간의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은 대지의 정직한 산물입니다. 벌들은 대가 없는 노동을 통해 생명을 잉태시켰고 수박은 그 헌신에 보답하듯 제 안을 당분과 생명력으로 꽉 채워 넣었습니다. 잦은 수정은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생명이 교차하며 맺은 가장 충실한 결실이며 자연이 스스로 써내려간 고유한 서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매끄럽고 흠없는 외형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표면에 새겨진 이 복잡한 줄무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완숙이란 결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존재의 부지런한 움직임과 헌신적인 유대가 빚어낸 찬란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수박을 고를 때 표면의 무늬를 단순히 훑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아로 새겨진 벌들의 헌신적인 날갯짓을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대지가 건네는 가장 달콤한 감사를 온전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빛을 걷어낸 무광의 껍질은 내면으로 향한 몰입입니다. 수박의 생애 초기, 어린 열매는 마치 왁스를 정교하게 칠해놓은 듯 눈부신 윤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젊음의 과시였던 번들거림은 서서히 거치고 대신 탁하고 무광택인 껍질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이를 생기의 소실이라 여길지 모르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는 수박의 껍질이 성숙의 정점에 도달하여 내부의 충만함을 보호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거듭났다는 자연의 엄숙한 선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청춘의 시절에는 외양의 화려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만 굽이치는 삶의 여정을 통과하며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빛나는 껍질이라는 거칠애를 내려놓게 됩니다. 윤기를 내려놓은 담백함으로 변해가는 것은 쇠락이 아니라 세상의 가벼운 유혹 앞에 온전히 자기를 지키며 내면의 깊은 맛을 빚어내는 고매한 믿음의 연단입니다.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는 속어는 수박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어쩌면 인간의 오만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번들거리는 광택에서 신선함을 읽으려 하지만 대지는 오히려 그 광택을 지워냄으로써 비로소 속이 꽉 찼음을 알립니다. 겉면의 탁함은 내부의 당도가 절정에 이르러 열매가 무르익었음을 알리는 자연의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번들거리는 거칠애를 버리고 내면의 성숙함에 오롯이 집중하는 수박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묻게 됩니다. 화려한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쏟는 에너지를 내부의 결실을 채우는데 온전히 투여할 때 비로소 존재는 비범한 깊이를 갖게 됩니다. 수박의 무광택 껍질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세상의 시선에 맞춰 굳이 윤기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성숙의 본질은 남에게 보이는 외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치열했던 계절의 깊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갈변하는 덩굴소는 완성을 알리는 숭고한 인사입니다. 수박이 맺힌 덩굴 끝, 정교하게 말려 올라간 돼지꼬리 모양의 덩굴소는 대지가 허락한 가장 정확한 시간의 시계입니다. 현대의 식탁은 신선함이라는 단어를 맹목적으로 신봉합니다. 푸르러야 생기 있고 빳빳해야 최상급이라 믿는 조급함은 자연의 깊은 섭리를 오독하게 만듭니다. 수박과 덩굴이 만나는 지점에 덩굴손이 여전히 선명한 초록빛을 띠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수박이 아직 대지의 품에서 더 연그러야 함을 알리는 미성숙의 증거일 뿐입니다. 수박이 쌓여있는 매대는 현대인의 이러한 편협한 지식을 고스란히 투영합니다. 소비자들은 갈색으로 변해가는 덩굴손을 시듬이라는 부정적 언어로 치부하며 도리어 미성숙의 상징인 싱싱해 보이는 초록빛 덩굴손에 현혹되어 선택의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에서 갈변은 종말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숭고한 통과 이래입니다. 수박 꼭지 주변의 갈변은 이제 충분히 익었으니 대지의 젖줄을 거두고 인간의 식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건네는 대지의 명징한 작별 인사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열매 속으로 온전히 스며들었음을 증명하는 축복의 징표입니다. 무조건 푸르른 청춘만이 인생이라는 아름다움의 전부일까요? 삶의 구비마다 겪어낸 시간의 결들이 우리 피부 위에 저마다의 갈색 흔적을 남기듯 수박의 덩굴손 또한 대지와 나눈 길고 고단했던 침묵의 세월을 스스로의 빛깔로 증명해 보입니다. 때로는 그 갈색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쉼을 종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쇠락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더 큰 서사를 향한 고귀한 과정입니다. 갈변은 종말이 아닌 성숙이 써내려가는 깊은 서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대 위에서 푸르고 싱싱한 덩굴손만을 찾으려던 맹목적인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대지와 작별하며 스스로를 갈색으로 물들인 그 성숙의 흔적을 읽어내는 지혜를 회복하십시오. 시들어 보이는 그 갈변의 덩굴손이야말로 대지가 우리에게 내어준 가장 잘 익은 생명의 증거이자 따뜻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지가 우리에게 건네는 12가지 지혜 중 그 절반의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박이 품은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껍질을 뚫고 나온 첫 번째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비로소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생명의 긴장감과 응축된 밀도의 세계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결실이 얼마나 숭고한 기다림 끝에 맺히는지 그 남은 6가지 기록들을 통해 온전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함께 읽어내려가는 이 귀한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대지와 호흡하려는 농부에게 더없이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매끄러운 겉모습 너머 자연이 숨겨둔 진짜 달콤함의 정체를 마주할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익은 서사를 안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림 1959에서 철학하는 농부였습니다.